자, 우리 어제까지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원에 대해서 마무리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배웠던 내용은 이번 주 주말까지 숙제로 해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삼각함수 단원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단원 남겨놓고 이제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오늘은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삼각함수 활용 단원은 이제 사실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이나 앞에 삼각함수 정의 단원이랑은 좀 아예 그냥 별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가지고 도형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보는 내용인데요. 일단 도형이라고 하면 사실 제일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사인 법칙이야. 자,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결론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A, B,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어떤 한 점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각각의 소문자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점 A의 대변의 길이를 소문자 A, 점 B의 대변의 길이를 소문자 B, 점 C의 길이를 대변의 길이를 소문자 C라고 표현을 했을 때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뭘 의미하냐? 각각의 각도에 대한 값과 대변의 길이의 비율값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공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인 A분의 A의 값이 사인 B분의 B의 값과 같고요. 또 사인 C분의 C의 값과 같아. 그런데 그 값이 뭐로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값은 모두 2R로 똑같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인 법칙은 언제 많이 쓰냐면요. 외접원이라는 부가 요소가 있을 때 거의 100% 사인 법칙을 쓰게 돼. 이제 우리가 뒤에서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도 배우게 돼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문제는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사인 법칙도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대한 값을 의미를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단원별로 풀 때 또는 유형별로 풀 때는 당연히 얘네가 사인 법칙 밑에 있는 문제니까 사인 법칙만 풀어. 근데 학교 시험을 보면 다 틀려. 왜냐면 어떨 때 사인 법칙을 써야 되고 어떨 때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외접원의 길이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 그럼 그건 무조건 사인 법칙을 한 번은 써야 되는 요소예요. 물론 사인 법칙만 쓴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 코사인 법칙을 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인 법칙이 한 번은 쓰여져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은 이러한 내용을 의미하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외접원이 있어요. 이때 이 안에 그러니까 삼각형 ABC에 대한 외접원을 그려놨을 때 우리 이 각 A를 뭐라고 부르죠? 얘를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 2분의 1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이 한 원주각에 대해서는 호의 길이가 호가 같은 호라고 한다면 다른 위치에 있을 때에도 항상 원주각의 크기는 어때요? 어때요? 그치? 우리 이 크기가 모두 같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우린 이 개념을 이용할 거야. 뭐냐면은 A라는 크기를 바꾸지 않으면서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점을 잡고 막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원의 지름이 한 변의 길이가 되면 그건 직각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지름의 길이가 2r이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길이는 여전히 a로 고정이죠. 그래서 sin a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이 sin a의 크기는 2r분의 a였던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보면 sin b도 2r분의 b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이번엔 b의 크기를 고정으로 두고 얘를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또 c를 고정으로 두고 c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계속 sin A,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을 이용해서 봤을 때 결국에 항상 이 외접원의 지름의 크기는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라고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이 원주각 개념을 활용을 해서 보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 sin 값에 대해서 우리가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린 이걸 통해서 변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a를 2r sin a라고 쓸 수가 있고요. b를 2r sin b라고 쓸 수가 있고요. c를 2r sin c라고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세 개의 값을 봤을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세 변의 길이 b는 세 각의 sin 값의 비율과 똑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게 바로 사인 법칙. 그래서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식.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외접원의 지름 2r과 같다라고 하는 게 먼저 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이야. 자, 코사인 법칙은요, 사인 법칙이랑은 다르게 부가적인 외부 요소는 없어. 얘는 오로지 그냥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각을 이용해서만 쓰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삼각형 ABC가 있어요. 삼각형 ABC가 있을 때 대변의 길이를 각각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라고 하면 이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변의 길이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길이랑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가 아니라 외접원의 지름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를 보는 거였죠. 근데 코사인 법칙은 그게 아니야. 그냥 코사인 법칙은 이 세 변의 길이의 관계성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봐. 지금부터 책 보지 마. 고개도 빳빳하게 들어. 왜냐? 문자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A, B, C 위치 바꾸는 순간 니네는 다 틀려요. 문자 외우는 순간 그림으로 이미지로 외울 거야. 우리는 잘 봐. 나는 먼저 A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얘를 직접적으로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A의 제곱을 구할 수 있어. A의 제곱이 뭐와 같냐면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합을 해. 그리고 거기서 뺄 거야. 뭘 뺄 거냐면 그 두 변 길이의 2배에다가 내가 구하려는 각 있죠? 변 있죠? 그 변의 대각 있죠? 그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준 걸 빼주면 돼요. 얘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서 얘 두 개 곱한 거에 코사인 A 곱하고 2배 빼라고요. 그러면 B제곱을 구하려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B 빼고 나머지 두 개 더해 제곱해서, 그리고 그 두 개 곱한 거에다가 내가 구하려는 변의 길이의 반대편 각 코사인 B 곱하고 2배를 빼라고요. 이해가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2AB 코사인 C. 왜 선생님 문자로 외우지 말라는지 알겠습니까?
A, B, C 위치 바꿔서 보는 순간 다 틀려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림으로 외우라고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코사인 법칙이야, 얘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외부적인 요인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들 안에서만 해결이 돼요. 근데 이 코사인 법칙에 따라오는 그래서 다른 정리가 하나가 있어. 바로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줄 테니 각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 나는 코사인 A를 구하고 싶어. 잘 봐. 이건 특히나 그림을 더 봐야 돼. 난 얘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얘를 끼고 있는 두 변이 있지. 그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두 배를 한 게 분모야. 그리고 방금 내가 얘를 끼고 있는 두 변이 있었죠? 그 두 변을 각각 제곱하고 해서 더한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의 맞은편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빼요. 이해가요? 그러면 코사인 B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불러보세요. 그치? B를 끼고 있는 두 변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B제곱 빼면 된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이렇게. 알겠나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절대로 그림으로 외워야 되지 문자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A, B, C 위치 바꿔 쓰는 순간 혹은 A, B, C가 아니라 X, Y, Z로 나오는 순간 니네 다 헷갈려서 아무것도 못 풀어. 알겠나요? 끼고 있는 각, 반대편, 변 이걸 외우라고요. 자, 그러면은 끝났어. 코사인 법칙은 이게 끝이야. 너무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를 섞어내면 도대체 내가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고 했죠. 일단 첫 번째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외접원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외접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일단 사인 법칙식을 써놔. 근데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코사인 법칙 써보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인 법칙으로 해결됐으면 그냥 거기서 끝났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냥 삼각형 변 길이 이것만 따당 하나 놔뒀어. 그럼 이제 그때는 사인 법칙인지 코사인 법칙인지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일단 최소 비교 대상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뭔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사인 A분의 A가 있던지 사인 B분의 B가 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이 값 두 개가 필요해. 근데 그 두 개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코사인 법칙은 쓸 수가 있어. 왜? 코사인 법칙은 그냥 세 변 길이만 알아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모양이 구하기가 더 쉬운 건 얘들아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을 쓸 때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더 쉽거든요. 왜냐면은 사인 법칙은 식 자체가 간단하잖아. 근데 사인 법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코사인 법칙을 해봐. 그러면 선생님 이걸 보자마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사실 얘들아. 아까 말했듯이 외접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 이거 무조건 사인 법칙이다 가 보이는데 그게 아니면 사인 법칙이다, 코사인 법칙이다는 사실 정말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많이 풀다 보면 직감적으로 와. 아 이건 사인 법칙을 써야 되구나. 이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구나.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읽자마자 뭐부터 써야 될지가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직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익히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의 팁을 주자면 둘 중에 정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땐 일단 사인 법칙부터 써봐. 그게 훨씬 간단하니까. 사인 법칙을 썼을 때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사인 법칙을 했는데 이게 뭐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각을 두 개 이상 알려주면 사인 법칙일 확률이 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 비교 대상이 되니까 사인 값, 코사인 값, 사인 두 개의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각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보통은 코사인 법칙일 확률이 커요. 왜냐면 얘는 각 하나로 해결을 할 수 있잖아. 변만 알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도형에서의 활용인데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얘들아 중학교 때 했어. 너네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하잖아요. 두 변 알려주고 그 사이 끼인 각 알려줬어. 우리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그리고 평행사변 넓이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구해요? 두 변 알려주고 그 사이 끼인 각 알려주면 얘는 넓이가 그치 그냥 AB 사인 세타. 왜? 그렇지 이거 삼각형 두 개 붙여놨다고 생각한 거야. 만약에 여기 각 알려주면은 180도에서 세타 뺀 거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둔각 삼각형이다. 그럼 180도에서 이거 뺀 거 해도 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해도 돼. 둔각 삼각형이어도 그냥 끼인 각 써도 돼. 왜? 우리 어제 배웠잖아. 사인 2사분면일 때 각 구하는 방법.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걸로 할 거니까요. 이해 가나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닌 그냥 일반 사각형. 이때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알려주면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거 없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그냥 문제 풀어볼게요. 이게 끝났어요. 자, 786번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B의 길이는 8, 각 B의 길이는 크게 45도, C의 크기는 75도일 때래요. 자, 봐봐. 이게 각 두 개가 나왔지? 비교가 가능하지? 각 두 개가 나왔으면 나머지 한 각도 구할 수가 있지, 우리가. A는 몇 도야? 60도지. 이렇게 각을 두 개 이상 알면 사인 법칙이라고. 그러면은 A의 값을 구하세요 하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사인 C는 몰라. 우리가 75도를 어떻게 알아? 근데 사인 B는 알죠? 사인 B는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8이니까 몇 나와요? 8 루트 2라고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사인 A분의 A도 8 루트 2가 나와야 되는데 사인 A분의 A, 사인 A가 몇이에요? 응?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인 A가 우리 아까 A가 60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2분의 루트 3분의 A는 8 루트 2여야 되니까 따라서 A는 4 루트 6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냥 식 쓰라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790번. 자, A는 루트 6, 각 A의 크기는 60도, 각 B의 크기는 45도. 역시나 각 두 개가 비교가 가능해. 그럼 사인 법칙이 된다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예요. 그럼 B의 값을 구하래. 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분의 루트 6 하면 몇 나와요? 2 루트 2 나오죠. 그죠? 2 루트 2는 사인 B분의 B여야 돼요. 그러면은 B의 길이는 몇 나와요? 몇? 2.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아까 2 루트 2가 2R과 같죠?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 그냥 이렇게. 이해 가죠? 그러니까 항상 써! 이거 쓰라고. 보면서 하라고 너네는. 암산하지 말라고. 알겠죠? 그리고 제발 이거 할 때 진짜 이거 틀릴 문제도 아닌데 자꾸 틀려오거든요. 번분수 계산 실수해서 계산 실수하지 마라. 알겠죠? 유리화 실수하지 마라. 진짜 나 그렇게 한 번씩 틀려오면 진짜 화병 나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794번. 자, 각 A 대 각 B 대 각 C의 크기가 1대 2 대 3이야. 근데 이거 보고 냅다. 그럼 변의 길이도 1대 2 대 3 쓰면 돼? 안 돼? 안 돼. 변의 길이비는 사인 값에 비례하지 각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삼각형의 세 각이 1대 2 대 3이라는 거 몇 도 몇 도 몇 도야? 그치, 30, 60, 90이야. 그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 대 1. 즉 1 대 루트 3 대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응.
798번 삼각형 ABC에서 B-C sin A는 B sin B-C sin C와 같대요. 자, 우리는 sin A와 sin B와 sin C를 다 변의 길이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야. 그럼 sin A는 뭐가 같냐? 2R분의 A와 같죠? sin B는 2R분의 B라고 바꿀 수 있겠죠? sin C는 2R분의 C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2R 곱해버리면 분모는 사라지고 식만 남을 거 아니야. 뭐야? B-C 곱하기 A는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래 안 그래? 그럼 인수분해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를 하랬으나 분명 B-C 없애버리면 안 된다. 왜냐? 식이 뭐가 돼요? B-C 곱하기 A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면 이항시켰을 때 B-C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C, B-C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B-C 곱하기 A-B-C인데 둘 중에 하나야. B는 C든지 A는 B 플러스 C든지. 근데 삼각형에서 두 변 길이 합이 나머지 변 길이랑 같을 수 있어? 없잖아. 근데 거기서 냅다 그냥 B-C 나눠버리면 답 안 나온다고. 나누는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식 정리할 때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고등수학 상할 때? 나 그렇게 하란 적 없다. 그래서 몇 번? 답은 3번. B는 C인 2등변 삼각형. 다음 801번 볼게요. 각 ABC, 삼각형 ABC에서 3변 A의 길이는 6, C의 길이는 3, 각 B의 크기가 60도일 때래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문제는 A, B, C를 그리고 나면 소문자 A는 여기죠? 길이가. 얘가 6이에요. 여기가 3이에요. 얘가 60도예요. 봐봐, 각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 지금 사인 법칙 비교가 돼? 이럴 땐 코사인 법칙이라고. 근데 봐봐, 외접원 얘기 나오니까 냅다 그럼 사인 법칙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외접원이 나와도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다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봐야 한다고. 우리는 그럼 여기서 코사인 B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 아,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B의 길이를 알아야 사인 법칙을 쓰지. B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 합 9 더하기 36에서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60도 뺀다고요. 즉, 몇 나와요? 몇 나와요? 20? B는 그러면 3루트 3이죠.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 쓸 거야. 사인 B분의 3루트 3이 2R이죠. 60이니까 얘는 6 나오죠. 반지름은 3이죠. 따라서 외접원 넓이는 9파이. 이렇게 간다고요.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그 다음 905번. 자,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 ABC가 3A 더하기 2B-3C는 0, 4A 빼기 4B 플러스 C는 0을 만족을 한대요. 이때 코사인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ABC를 한 문자에 대한 길이로 좀 변형을 해야 돼, 먼저. 이해 가요? 그러면 잘 봐. 3A 더하기 2B 마이너스 3C는 0이고요.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밑에 식에다, 위에 식에다 2 곱해가지고 이라고 하면 두 개 더 할 수 있죠. 더하면 10A 마이너스 5C가 0이니까 C는
2A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또 해. C에다가 2A 대입하면 6A-4B는 0이야. 그럼 B는 뭐와 같아 또? 2분의 3A와 같아요. 그럼 문제에서 코사인 A를 구하래요. 삼각형 ABC가 있으면 ABC야. 그럼 내가 원하는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BC에다가 다 A에 대한 문자로 바꿔서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해서 갖다 정리하면 돼요. 계산해 볼까요? 됐나요? 답은? 답은 8분의 7. 자, 809번 볼게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1, 2루트 2, 루트 13인 삼각형 ABC의 최대각 가장 큰 크기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봐봐. 변의 길이가, 대변의 길이가 길수록 맞은편 각이 제일 커지겠죠? 그러면은 1, 2루트 2, 루트 13 중에 누가 제일 커요? 루트 13이 제일 커요. 그럼 우리는 결국에 루트 13, 2루트 2, 1을 보면 여기 크기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비교 대상이 있어 없어? 사인 법칙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코사인 쓸 거야. 코사인 세터 어떻게 구해요? 두 개 끼고 있는 변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1분의 8 더하기 1 빼기 13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니까 몇 나와요? 4루트 2분의 마이너스 4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야. 2루트 2야. 그러면은 세타는 일단 몇 사분면이어야겠어? 코사인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2사분면이야겠죠. 삼각형이니까 어제도 내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삼각형인데 막 3사분면, 4사분면 각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2사분면에서 45도 만들 수 있는 각은 몇 도야? 135도.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알겠나요? 다음 813번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3대 5대 7이래. 그 말은 세 변의 길이도 3대 5대 7이죠. 그럼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A, B, C 하면 여기가 3K, 얘가 5K, 얘가 7K라고 구할 수 있겠죠? 이때 C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코사인 C를 구하면 돼. 코사인 C는 2 곱하기 3K 곱하기 5K 분의 9K 제곱 더하기 25K 제곱에서 49K 제곱 빼면 되겠죠? 계산하면 어차피 K 제곱 다 약분 될 거예요. 그래서 30분의 마이너스 15,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건 60도 기준이에요. 그럼 2, 4분면에서 60도 만들려면 몇 도? 120도. 됐나요? 이렇게. (816번) 등식 A는 코사인 A 코사인 C는 C 코사인 A와 같대요. 우리 이거 세 변의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면 세 변의 길이 관계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코사인 C를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바꿔요. 코사인 A를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바꿔요. 그러면 식정리가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C 곱하기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야. 그러면은 A 약분되죠? C 약분돼요? 근데 양변이 똑같이 분모 2B 있으니까 2B 없애요. 그럼 남는 거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랑 같네. b제곱 지워버릴 수 있고 결국에 이항시키니까 a제곱은 c제곱이 같아요. 따라서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구한다는 거죠. 어떤 삼각형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그거를 다 변의 길이에 대한 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값은 2r분의 뭐? 코사인은 코사인 법칙 써서. 이해 가나요? 다음에 819번. 자, 우리 이거 중학교 3학년 문제죠. 많이 봤죠? 어떻게 구해요? AD 길이를 x라고 잡았을 때 각각의 삼각형 두 개 넓이 합이 전체 삼각형 넓이랑 같다 하는 건데 A의 크기는 60도라고 알려줬어. 그럼 우리 결국에 식 어떻게 세워? 4 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 곱하기 2분의 1이랑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나머지 편이 길고요. 3 루트 3 곱하기 사인 30 역시나 2분의 1 더한 게 뭐와 같아야 된다? 전체 2분의 1 곱하기 4 루트 3 곱하기 3 루트 3 곱하기 사인 60 2분의 루트 3과 같아야 한다. 그럼 양변에 똑같이 2분의 1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2분의 1 다 없애.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2 루트 3x 더하기 여기는 2분의 3 루트 3x는 여기 계산하면 18 루트 3 나오겠네요. 따라서 x는 몇? 몇 나오면 돼요, x는? x는 4번. 그렇죠. 됐나요? 다음 822번. 변 ABC는 7, 5, 8이고 각 A가 60도래요. 삼각형 ABC의 4저번의 반지름 길이 구하래요. 우리 4저번 반지름 길이 나오면 무조건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죠. 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R 세 변 길이 합이 삼각형 넓이와 같다. 이거 쓸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22번이니까 자 우리 삼각형 표시해보자. A, B, C가 있을 때 A 길이가 7, B 길이가 5, C 길이가 8. 각 A가 60이네요. 그럼 이거 삼각형 넓이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 끼인 걸 얘로 보고 2분의 1 8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62 넓이인데 이게 뭐와 같다? 2분의 1 R 삼각형 둘레 몇? 20 R 구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4저번 반지름 얘기 나오면 무조건 저거밖에 없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R A 삼각형 둘레와 같다라는 거. 알겠죠? 다음 826번. 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설마 넓이 구하겠다고 우리 그 아까 넓이 공식 쓰는 거 아니겠죠, 얘는? 삼각형 넓이를 따로따로 볼 거예요. 근데 봐봐. 먼저 잘 봐. 이건 나 설명 안 쓸 거야. 잘 따라와. 삼각형 ABD 넓이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이제 관건은 삼각형 BCD 넓이죠. 근데 우리 세 변 길이를 알아. 코사인 법칙 아무거나 하나 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우리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걔 이용해서 어딘가 하나를 잡으면 돼, 그냥. 그러면 코사인 B를 구해보자. 코사인 B 구해보세요, 지금. 몇 나와요?
몇 나와요? 32분의 31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인 구하라고 하면 좀 니네 힘들겠죠? 그러면 다른 쪽을 구해봐. 내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쪽. 그럼 사인 C를 구해봐. 그러니까 최대한 숫자가 간단하게 나오는 걸 찾아주면 돼요. 몇 나와요? 코사인 C는? 어? 8분의 1 나와요? 잠깐만, 선생님 계산 좀 해보자. 2 곱하기 2 곱하기 8 32분의 8분의 1 나오죠? 그럼 걔로는 코사인 C, 사인 C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로는 좀 적당하게 구할 수 있어. 사인 C가 몇 나오면 돼요? 8분의 루트 63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사인 C 구했으니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자, 한 가지 공식을 하나 알려줄게. 이제 더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 까지는 아니야. 알아두면 좋고, 선생님 그거 저 잘 헷갈려요 하면 차라리 안 쓰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려주었을 때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하면은 일명 헤론의 공식이라는 건데, 이 헤론의 공식이 뭐냐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요 이렇게 쓸 거예요. 루트 S 곱하기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S는 뭘 의미하냐면은 삼각형의 세 변의 둘레 있죠? 세 변의 둘레 합의 평균값이야. 즉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3분의? 아니다, 2분의구나. 2분의. 평균이 아니구나. 2로 나누면 돼요. S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외워두면 좋아. 이거 왜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한참 설명 걸리고요. 그런 거 안 할 거고요. 그냥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를 때는 아까 첫 번째 풀이처럼 어떤 한 각을 잡아서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그 각에 대한 사인 값 구해서 가도 되고, 근데 선생님 저는 헤론의 공식을 외웠어요 하면은 바로 이렇게 가도 되고. 이해갑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다음 829번.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방금 헤론의 공식 이용해서 볼 수 있겠지. 얘는 삼각형 ABC 넓이 2배잖아 사실상. 삼각형 ABC 넓이 이제 헤론의 공식 이용해서 빨리 구해봐. 몇이야? 몇 나와요? 14 루트 3. 그러니까 그거 2배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명 장점은 있어요, 얘들아. 근데 문제는, 단점은 알고 있는 공식이 어설프게 알고 있어 버리면 이도저도 안 돼.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공식을 외울 거면 정확하게 외우고, 아닐 거면 차라리 확실하게 아닌 방법으로 쓰고. 그러면 아닌 만약에 나 헤론의 공식을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그냥. 그렇지.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 B를 구해버리세요. 코사인 B 값 구하면 2 곱하기 8 곱하기 7분의 64 더하기 49 빼기 169 하면 되겠죠? 그럼 몇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다는 것. B가 몇 도야? 60도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180 빼기 세타 한 개 60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세타는 120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제 배웠던 그래프 이용해서 찾아도 돼요. 각을. 뭐가 됐든 찾아 그냥. 그러면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 나오겠죠. 해서 삼각형 ABC 넓이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서 구해도 되고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속도를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 선생님은 이제 암산이 되고 지금 빨리빨리 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거지만 너네는 천천히 해. 근데 평생 천천히 할 거야? 그건 아니겠죠? 속도를 이제 나중에 가면 붙여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슨도 풀 거고 우리는. 알겠죠? 다음 83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 BD의 길이가 4이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120도인 사각형 ABCD 넓이가 3루트 3이래요. 나머지 대각선 길이 구하래. 공식이죠.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20도. 그러면은 2분의 1 2x 곱하기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x는 몇 나오면 될까요? 3. 그렇지. 됐나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자, 83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50m만큼 떨어진 두 지점 AB에서 강 건너 C 지점을 바라본 각의 크기를 각각 재었더니 각 BAC 크기는 60도, 각 ABC 크기는 75도였다. 이때 두 지점 BC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BC의 거리를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자, B에서 수직으로 내려. AC 방향으로. 75도를 쪼갤 거야. 왜냐? 우리는 사인 75도 이런 건 몰라. 근데 B에서 쪼개서 보면은 그 점을 H라고 찍어봐. 그러면 우리 AH 크기 구할 수 있죠? AH가 몇 나와야 돼요? 25 나와야 되죠. 우리 1대2대 루트 3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BH 크기는 몇이야? 25 루트 3이야. 그러면 이제 각 B의 나머지 크기가 몇 도예요? 그럼 우리 1대1대 루트이네. 따라서 BC의 크기는 25 루트 6 이렇게. 이해 가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 삼각함수 활용 단원 얘들아 사실 수원도 아니야. 그냥 중3거 하는 거야 여기. 수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 개만 들어온 거고 기존에 했던 내용이야. 나머지 넓이 길이 구하는 건. 알겠죠? 839번 볼게요. 자, AB 사이 거리 구하래요. 여기서 60도 쪼개버리면 될까 안 될까? 그치 안 되겠죠? 그러면은 60도로 보존을 하고 A에서 수직으로 내려보세요. A에서 수직으로 내리면 거기를 H라고 잡아. 그럼 CH 길이가 몇이야? 25죠. 1대2 루트 3이니까. 그러면 AH 길이는 몇이야? 25 루트 3이야. BH 길이는 몇이야? 35죠. 피타고라스 써서 나머지 AB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건 피타고라스 하셔야 돼요. 근데 방법이 하나가 있어. 코사인 법칙 써도 돼요. AB 제곱은 50제곱 더하기 60제곱 빼기 2 곱하기 50 곱하기 60 곱하기 코사인 60. 뭔 말인지 가요? 방금 나 따라왔어? 이렇게 AB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변 길이 이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봐봐. 무조건 코사인 법칙만 써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사실. 코사인 법칙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우리 진짜 그냥 완전 원초적인 중학교 3학년 방법으로. 근데 공식을 외워놓으면 좀 더 식이 간단해지는 거지. 숫자도 간단해지는 거고. 알겠나요?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836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836번 잠깐 보면 아까 우린 쪼개서 봤잖아요. 근데 그 쪼개서 본 이유는 특수각을 보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1대2대 루트 3 1대1대 루트 2 쓰려고 한 거였는데 얘는 사인 법칙을 써도 돼요. 왜냐면 각 A가 60도고 각 B가 75도고 각 C 75도면 각 C는 몇 도야? 45도죠. 그러면 사인 C분의 50은 사인 A분의 BC거든요. 아하? 이해가? 해서 BC를 구해도 돼요. 이해 갑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문제를 풀기가 훨씬 좋아.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까지 보았습니다.